자,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본선 티켓을 따낸 인물들이 누굴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목소리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갑 구자룡, 수영구 장예찬, 수성구 갑 주호영, 달서구 병 권영진, 남구 울 김기현, 경기 성남 분당구 울 김은혜. 공관위는 앞으로도 이 시스템 공천에 어울리고 국민에게 공감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쭉 목소리 한번 들으셨는데 장가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현역 의원들 꺾고 당선된 인물들인데 방송을 통해 익히 알려진 3040 이런 얼굴들이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현역 불패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 3명이 어제 낙천을 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만 2명의 현역이 떨어졌는데요. 부산 수영에서 초선 전복민 의원이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36살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산 연제에서는요. 초선 이주환 의원이 떨어지고 김희정 전 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한 명의 현역이 떨어졌는데요. 대구 달서병에서 현역 김용판 의원 떨어지고요.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천갑을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현역인 조수진 비례의원과 결선을 치른 46살 구자룡 비대위원이요. 본선 티켓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구자룡 비대위원의 말까지 들어보시죠. 네, 준비가 안 된 것 같군요. 자, 한번 이정훈 실장이 한번 보면 네. 구자룡, 장해찬 방송에서 많이 얼굴 나온 분들인데 네. 일단 이런 분석 나옵니다. 여당의 현역 불패 깨졌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현역들이 지금 상당히 생환되는 어떤 현상 속에서 두 사람이 지금 세 사람이죠 이번에 이주환 의원까지 포함을 하면 세 사람이 현역들이 지금 패한 것과 관련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구자룡 변호사라든지 물론 장해찬 그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알려졌지만 사실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그 뚜렷한 어떤 족적을 보이지 않고 인재 영입이 되자마자 지금 이렇게 후보가 됐거든요. 그런데 상대를 보면 또 고개가 끄덕이는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주환 의원이라든지 전복민 의원이라든지 전복민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지역에서 좀 이 여러 가지의 평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부친이 또 건설회사와 관련돼서 건설회사를 이끌고 있는데 어떤 비위가 발견되자 기자에게 돈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던 어떤 사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누적이 되면서 아마도 경선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아마 지금 3040이 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3040을 좀 더 또는 여성이라든지 이런 지금 좀 더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배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좀 아쉬움이 달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해찬 구자룡 목소리 한번 저희가 다시 준비를 했고요. 또 여기에 현역 불패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공관위 측 입장도 같이 한번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영구 주민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함께 경쟁해 주신 의원님께, 전복민 의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 수영구를 발판으로 부산의 모든 의석을 다 석권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왔고 이끄는 길로 걸었습니다. 저에게 본선까지의 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현역들이 방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감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인 후보자들이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공을 들여가지고 1, 2년 정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제일 강한 자가 이런 데 나가는 것이 그게
절대 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꾸만 현역을 바꾸지 않는 것이 쇄신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특히나 민주당 쪽에서 공격하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쭉 얘기를 한번 들으셨고요. 국민의힘 공천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면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국민의힘 TK 현역 11명 중에 9명이 본선에 갔다. 이걸 보면은 중진불패다. 늙은 정당 되어간다. 오늘 보면 조간신문에 이런 지적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상황? 민주당과 공천하는 방식에 근본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민주당 같으면은 이제 전봉민 의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습니다. 이주환 의원도 부동산 관련해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또 뭐 당선된 분이지만은 박덕흠 의원, 정무통 의원 이런 분들 다 그냥 경선 시켜주지도 않고 컷오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다 경선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친윤인 사람은 무슨 의혹이 있더라도 다 살아오는 겁니다. 자, 당선된 분들 구자룡 후보, 장해찬 후보 전형적인 친윤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이긴 거고요. 김용판 의원, 현역 의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악연이 있는 분이에요. 댓글 수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분인데 여기에다가 권영진 전 시장이 가서 붙은 거예요. 대구시장이. 조용히 진짜 자기 공천이야. 조용히 소리 안 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친윤들은 다시 살아오고 그다음에 반윤은 속가져 나가는 그런 식의 공천이 사실은 이루어졌다.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도 이제 공천 뭐 무소음으로 조용히 진행돼 왔다고 하지만 잡음이 좀 시작되고 있죠. 장가 기자,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컷오프설에 반발하면서 탈당을 시사했습니다. 뭐 당내 공천이 불공정하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에서는 울산 6개 지역구 중에서 이 남구갑만 제외를 하고 5곳의 공천 방식을 확정을 한 상태거든요. 이 때문에 이채익 의원이 컷오프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언론에서는 남구갑에 국민 추천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가 돼서요. 네. 자신이 마치 출마 포기 결단을 촉구받는 것처럼 기사화가 되고 있다. 탈당과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단호한 입장을 지금 이채익 의원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뭐 네. 이렇게 공천 결과가 좀 늦어지는 게 사실상 뭐 불출마 결단을 내려달라, 뭐 이런 공관위의 신호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와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양당 다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오산 같은 경우 물론 뭐 지금 발표는 됐지만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계속 아이고 컷오프 나 아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오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뒤늦을수록 아이고 컷오프 대상인데 아이고 중진이거나 혹은 뭐 잘 알려진 사람이므로 압력처럼 뒤로 이렇게 미루는 경우가 없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채익 의원도 그래서 아마 지금 그러니까 현장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아이고 우리 의원이 지금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 사실상 뒤늦게 받더라도 굉장히 불리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저는 일단 아무리 뭐 전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너무 뒤늦게 이렇게 그 뒤로 미루거나 이걸 압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뭐 국민 공천제를 하려면 미리부터 국민 공천제를 하고 컷오프로 해서 반발을 최소화하는 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그런 경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또는 이 공천 배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도 네. 사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는 뭐 선거구 획정 최종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자, 빨리 돼야 될 겁니다. 41일밖에 안 남아서 선거구 뭐 룰이 정해지지 않아서 빨리 돼야 될 텐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